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뚜렷하게 지금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상당히 적합한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토지 임대부, 공유형, 지분형 주택까지 이제 쫙 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거 가치가 주거 안정성으로 가야지, 이게 주거 투자 혹은 투기 쪽으로 가다가는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워낙에 지금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에 몰린 집값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억대로 10억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고요. 이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전처럼 자가 소유에 대한 어떤 이 가치 체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형성될 시기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어떤 이 자산 가치 확대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었지만, 이게 지금 붕괴 혹은 어떤 괴멸 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공비행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분 공유형 주택이 나오게 되면 지분형 모기지를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10억 훌쩍 넘어가는 집도 1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 1억 8천만 소유에도 10억 원 주택을 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18%, 대출 42%, 주택금융공사 40%의 비중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82%의 대출 효과를 누리는 셈인데, 이것도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이 저점으로 좀 이 기준선상에 좀 내려와 있으면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는데, 이게 금리 자체가 시중은행 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이런 어떤 이익들은 다 사라지고 말겠죠. 근데 상당히 저금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저공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서울 도심복합사업 선발대 본궤도에 올랐는데 세 곳이 지금 무한 속도전을 벌이면서 지금 분양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여기 주목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아파트가 랜드마크식으로 아주 잘 지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만, 일단 이익공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연신내역 쪽도 2, 3억대 혹은 3, 4억대 아파트로 내가 아주 저렴하게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익공유형이 일단 7대3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역시도 강남권의 하강 압력 그리고 비강남권의 확산 조짐이 고스란히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 파일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분양이 246가구, 이익공유형 79가구, 공공임대 67가구, 392가구. 좀 소규모이지만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여기 연신내역이 3호선, 6호선, GTX-A까지 지나가는, 그리고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민간형 아파트는 거의 15억 정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3억대 정도는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진입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익공유형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집값이 상당히 상승세를 만약에 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70% 파일은 내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전에는 이익공유형이 전혀 그게 없었어요. 자기 지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100% 넘겨주고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면들이 있었는데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신내역 도심 공공복합사업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사전 청약이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뉴홈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이제 뉴홈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또 명칭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 굉장히 좀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 도심 공공복합 사업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산 4구역과 신길 2구역, 신길 2구역은 1322가구, 증산 4구역은 3568가구,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영등포와 그리고 마포에 가까운 증산 4구역 아닙니까? 거의 뭐 마포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딱 경계를 져서 여기가 어떻게 증산 4구역에 마포가 될 수 있겠냐고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좁아라잖아.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또 구를 구해, 뭔가 접근성이 나오면 그 좀 유리한 접근성은 좀 빨아먹어야죠. 그래서 증산 4구역은 충분히 마포 생활권과 상암동과 교집합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내 집과 이익 공유형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입지적으로 증산 4구역이 뭐 증산역과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딱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암동 마포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입지. 그리고 신길 2구역도 뭐 영등포역, 신길역 두 개의 역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등포 이 신길 뉴타운의 어떤 후광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간 아파트 분양과는 다른 어떤 격의 분양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일단 민간 아파트 분양은 좀 딜레이 시키셔야 됩니다. 너무 분양가가 오르잖아.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와, 이거 분양가 보기만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기 분양가를 보시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증산 4구역이 뭐 7억대, 5억대, 신길 2구역도 9억대, 6억대인데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민간 분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심복합사업 뭐 일환으로 나올 수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도 잠시 묻혔었는데 여기도 지금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요.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고 있는 그런 어떤 잠실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는 봉은사역과 삼성역을 지금 끼고 있어서 굉장한 어떤 교통의 가장 화려한 어떤 면면을 볼 수 있는 공공 분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미리 내 집이나 혹은 이 공공분양 형태로 이익공유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서 여기는 뭐 워낙에 뭐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민간 분양은 민간한테 넘겨주기에는 여기 뭐 민간 분양으로 나와봤자 뭐 84제곱 거의 뭐 2, 30억 할걸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으로 돌려서 이익공유로 간다면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입지적으로 굉장히 뭐 화려한 그런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고요. 봉은사역이 거의 뭐 한 500m면 충분히 도착할 가능성 높고 오른편에 잠실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GBC도 뭐 지금 건립이 되고 있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라서 상당한 어떤 이 개발 효과의 어떤 후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저렴하게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거 뭐 아주 흔히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서울의료원 부지뿐만 아니라 강남 쪽에 공공도심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세택 부지에서 500세대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한 800세대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2000세대 정도가 강남에서 공공분양 물량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좀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때에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엄청난 이 진입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내가 분양을 통해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일단 이익공유형이나 뭐 지분적립형 같은 틈새를 보고 일단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대출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금리 부분이 지금 딱 걸리기 때문에 대출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금리 때문에 렉이 딱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진 곳들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반면에 지금 구축 아파트들, 서울시 아파트들이 뭐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남구, 노원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쭉쭉 들여다봐도 일주일 상간에 6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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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정도 떨어지는 하락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가격의 풍향계라 불리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도 지금 17억 직거래가 나왔지만 27억에서 거의 뭐 10억 떨어지는 그런 어떤 선상의 방향성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뭐 직거래로 끝날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선제 지표로서의 어떤 가능적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거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31억에서 7억까지 떨어진 건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거래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어떤 거래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의 뭐 붕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어떤 가격의 하락 양상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보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송파구의 집값의 풍향계라고 불릴 수 있는 헬리오시티 역시도 14억까지 직거래가 나왔다가 21억까지 다시 쭉 하고 올라갔는데, 일단은 최고가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2, 3억 정도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평 역시도 27억에서 25억으로 2억 정도 지금 조정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서울 집값이 붕괴냐 혹은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우상향 쪽으로 가느냐의 어떤 분기점에 분명히 와 있고요. 이런 혼조기 속에서는 무조건 틈새를 노리시라. 제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맥락에서 서초 성디마을도 900가구 공급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리 내 집이 327가구로 분양이 확정이 됐고요. 여기도 미리 내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거의 3, 4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열릴 수가 있겠죠. 성디마을 부지 굉장히 크고요. 일단 사당역이 가까워서 충분히 강남의 모든 인프라 시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블랙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구룡마을이 좀 안타깝죠. 분양권 투자? 이건 조금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물딱지, 이른바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딱지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입지에 비해선 개발 과정이 조금 뒤처지는 게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나오는 가장 올해 상반기에 공공분양에서는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동구치소 부지, 여기도 미리 내 집이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서민층이 송파구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124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미리 내 집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10년, 20년 살다가 우선 매수권 부여받아서 이 집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초기 비용 줄이고 들어가서 깃발 꽂고 어느 정도 안정적 주거 가치를 추구한 다음에 내 집으로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겠죠. 오금역 가깝고요. 계룡역 가깝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입지. 송파구의 모든 어떤 이 인프라 시설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여기도 블랙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단지, 2단지 나뉘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오금역, 계룡역, 3호선, 5호선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분명하고요. 일단은 대상지가 굉장히 송파구에서 거의 센터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올림픽공원도 가깝고 강남 접근성 말하면 뭐합니까? 그 정도로 공공분양치고는 거의 수방사 부지보다는 훨씬 훨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레미안 파크 팰리스가 굉장한 어떤 시세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공분양에 더욱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지금 자산시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위태위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늘 이 촉각을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무순이 집중, 나성동, 지금 세종이 난리가 났죠. 하루 만에 13억이 됐다 해서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여기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가 얼마 전에 무순이 집집이 진행이 됐었는데 무려 63만 명이 몰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순이 하나에 그냥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이번에 하나 컨소시엄에서 나온 이 리더스폴의 나성동에서 가장 대장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채가 줍줍 예정인데 여기도 지금 시세가 지금 부쩍부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 3, 4억에 분양을 했었죠. 그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최근에 호가에 의하면 하루 상간에 1, 2억 정도 오른다고 해서 12억, 13억까지 갈 수 있겠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무섭습니다. 세종 무수리 집중. 그리고 서울에서도 또 아주 무서운 아이 나오죠. 흑석자이 줍줍 두 세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6억 4,650만 원에 한 세대가 딱 나왔었는데, 그때 24평 16억 5천. 그리고 전세보증금 6억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승부가 가능했던 그런 무순이 줍줍이었죠. 이번에도 나오게 되면 여기 하여간 놓치지 마시고 꼭 서울 사시는 분들, 아마 서울 거주자 내에서 만약에 이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줍줍의 경쟁률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연휴 이후에 틈새를 잘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호가세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견조해 보이지만 금매 현장에선 내구로 인한 억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남 집값이 지금 계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비강남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공공분양이 굉장히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에서 분양하는 곳 두 곳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 여기도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딱 결판이 날 가능성이 많아서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마음, 조급한 마음 갖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